제가 얼마 전 동네 공원에서 80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공원에 나오셔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나오시니까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이 습관만 들여놨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습관 탑 1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제 이모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모부는 60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셨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대요. 약보다 중요한 게 걷기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놀랍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두 번째, 하루에 양치 3번입니다. 양치가 뭐가 중요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니께서 70대에 임플란트를 10개나 하셨어요. 비용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양치를 제대로 안 한 거.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것만이 아닙니다. 치주 질환은 당뇨,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3번.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실까지 사용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보다는 매일 스트레칭을 권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하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지금은 매일 스트레칭이 일상이 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굳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은 관절염 예방, 낙상 방지, 그리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제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야근하면서 불규칙하게 사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밤에 TV 보다가 새벽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셨대요. 수면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결국 선배님은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전체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섯 번째, 채소 과일 챙기기입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 이야기예요. 60대 초반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앞으로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이게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사장님은 그 뒤로 매일 아침 과일, 점심 저녁 채소 반찬을 꼭 드십니다. 지금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암 예방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꼭 드세요. 여섯 번째, 검진 미루지 않기입니다. 이건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강검진을 미루셨어요. 난 건강해. 괜찮아. 하시면서요. 그러다 65세에 제 동생이 강제로 모시고 갔는데
위암위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1년만 더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늘 말씀하세요. 검진을 미룬 게 평생 후회야.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번째, 가벼운 약속 만들기입니다. 옆집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몇 년간 집에만 계셨어요.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노래교실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억지로 나가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중 수요일을 제일 기다리신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친구와의 산책, 동네 모임, 취미 활동, 뭐든 좋습니다. 8번째, 많이 웃기입니다. 제 고모 이야기예요. 고모는 원래 성격이 좀 까다로우셨어요. 그러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셨죠. 손주 때문에 매일 웃으시고 같이 놀아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고혈압 약을 줄이게 되셨대요. 웃음은 천연 치료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크게 웃으세요. 9번째, 자간 정리입니다. 자간 정리는 자기 시간 정리, 즉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제 삼촌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 집에서 TV만 보시다가 점점 무기력해지셨어요. 그러다 매일 오전 1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하셨대요. 그 시간에는 독서, 글쓰기, 명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블로그까지 운영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10번째, 속도 줄이고 천천히 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한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천천히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 지금 그분은 매일을 여유롭게 사십니다. 급하게 걷지 않고, 급하게 먹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지셨습니다. 60대 이후는 속도를 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여유를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습관 기억하시나요? 하루 30분 걷기, 양치 3번,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채소 과일 챙기기, 검진 미루지 않기, 가벼운 약속 만들기, 많이 웃기, 자간 정리, 속도 줄이고 천천히 살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좋아요, 꼭 한 줄 인생학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